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았던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 대변인의 면직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군민 제주지사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야권연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안철수 신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낸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았던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 대변인의 면직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에서 메인 뉴스 앵커를 하차한 지 불과 넉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사직서도 내지 않은 채 현직 부장 자리마저 내팽개치며 정치권의 품으로 안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민경욱 전 앵커의 청와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KBS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사표를 냈고 어제 사표가 수리돼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해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한 기자는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이 다음 날 오전 편집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표도 내지 않고 청와대로 간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제기되자 회사가 소급 면직 처리를 해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이 오는 20일에서 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첫 공식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남북적 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상봉 행사가 이루어져서 60년을 기다려오신 흩어진 가족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조이며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을 위해 합의된 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무진들이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상봉을 계기로 첫 단추가 잘 풀려서 올해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협력의 물꼬가 트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군민 제주지사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IOC에서 문제됐던 무슨 논문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대학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우리 당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되돌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당 차원에서도 꺼리는데 굳이 중앙당 나서는 결국은 국회 의석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죠. 네, 어쨌든 국회 의석도 저희한테 중요하고요. 6월 4일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금민자도 성추행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은 성추행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저희가 잘 살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묻지마 입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늘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대성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 IOC와 학의를 수여한 국민대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민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종결하게 됐음을 밝히면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개할 수 있다며 국민대가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민대도 논문이 표절이라는 사실을 문의원에게 구두 통보했습니다. 문의원이 표절을 한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국민대의 비협조로 IOC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 IOC가 조사를 중단한 것이지 IOC가 논문 표절을 묵인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우군민 제주지사에 대해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군민 지사의 성추행은 2002년 7월 여성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며 당시 새누리당은 우군민 지사가 민주당에 입당하려 하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거 성희롱 전력자를 다시 복당시키는 등 가관이라며 공세를 펴 입당을 백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이번만이 아닌데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즉각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장관이 아무리 평소에도 잘 웃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고 현장이나 대책 논의 현장처럼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웃고 있는 장관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해 가벼운 처신과 언행의 분통을 넘어 허탈한 실소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우석 경제부총리와 관련해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윤 장관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어왔던 무개념,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무자격의 국무위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모래밭 속의 진주라고 극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 윤진숙은 과연 모래밭 속의 진주일까요? 아니면 진주밭 속의 모래알일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모래사장에 흘러내린 검은 원유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해양 4차원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제의 국무위원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이딴 실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현우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권 행사 의향 질의에 대해선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답해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야권연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안철수 신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낸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막 창당해서 처음 맞는 전국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낸다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또 얘기인데요. 서울시장 후보는 내지 않고, 경기도지사 후보는, 새정치 쪽, 신당 쪽에서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또 김상곤 지금 경기도 교육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막 창당해서 처음 맞는 그 전국선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낸다? 예,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고 무슨 경기지사를 양보받는 이런 것은 저희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도 공당이고 거기서도 경기지사 후보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희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받으니까 당신들은 경기지사에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구가 최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식 측에 수년 전 거액을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 전 총장이 대전 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쯤 임씨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아들 최모군의 은행 계좌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최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근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송금받은 돈 일부를 이 씨에게 돌려보낸 정황도 파악하고 이 씨와 임 씨 간 돈 거래 경위와 배경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는 유 회장이 당시 상황을 달리 말하는 등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 유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근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항소심에서 전근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 1,86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 원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전 사장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 투명성이 특히 중요했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에 연루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11곳은 벌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형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 보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활동하기가 무난하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0.9도, 습도는 2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